이게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송유정이고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 혁신이랑 점진적 혁신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왔던 그 자료들을 잠깐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근데 그 사례 중에서 이제 애플이랑 노키아를 꼽았는데 이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 혁신일 뿐만 아니라 그 UX 사용자 기반 제가 조금 정리한 게 있어서 정리한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UX 기반 혁신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점진적인 혁신을 했어요. 2000년대의 아이폰과 같은 그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은 전화랑 문자지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만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요. 그에 반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탕 터트리면서 그 전까지는 감압식으로만 사용되던 터치폰을 이제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이제 시대를 열면서 되게 급진적인 혁신을 가져왔던 사례고요. 보시면은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가 R&D에 투자 비율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성질 자체가 저쪽은 점진적 혁신이고 이쪽은 급진적 혁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투자한 금액만큼 그렇게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되게 실패했던 점진적 혁신의 사례로 제가 꼽았습니다. 그리고 노키아와 그렇게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점진적 혁신의 사례로 이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진 않는데 1부터 지금 S6 엣지 그리고 노트까지 되게 같은 틀 내에서 조금씩 변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앞으로 한 3년 내에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같아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했던 비율이 20% 정도고 애플이 약간 12%이 정도였는데 이게 각각 2% 증가 감소를 했었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아마 2년이나 3년 내에 판도가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점진적 혁신으로 이렇게 성공해 가던 사례가 뒤집혀버리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구글 무인차를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혁신이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개발이 딱 된다면은 현재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그런 기술 기반의 제품이 나오는 거라서 아주 급진적 혁신에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그렇고 요즘에는 GM, 포드, 아우디에서도 전부 저런 인공지능 자동차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업체들과는 다르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구글차로 제가 한번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설명 좀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비슷한 글을 한번 읽고 속으로 엄청 화를 낸 적이 있는데 why 애플은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MP3 놓고 와이파이 놓고 할 수 있었고 왜 노키아나 삼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LG전자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말 좀 단편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애플은 전혀 이런 텔코 인더스트리의 멤버가 아니었고 다른 인더스트리였잖아요. 그리고 노키아나 삼성, LG는
텔레콤 인더스트리 안에 있으면서 그때 그 시장의 다이내믹스를 보면 텔코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단말기를 사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스펙을 다 텔코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넣을 수 있죠, 다. 근데 못 넣게 하니까 못 넣은 거지.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그냥 갑자기 나와서 그러면서 실제로 처음 애플이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텔코들만 대상으로 공략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시장을 이제 석권한 케이스지. 그렇게 본다면 급진적인 혁신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있는 인더스트리보다는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올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 마찬가지, 구글 마찬가지. 다 자동차 업계가 아니잖아요. 명확한 기준은 없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기업에 따라서 사실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코닥에서는 당연히 그 기술을 급진적이라고 보겠지만 소니에서는 같은 전자회사 계속 전자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게 급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했지만 그 기업마다 시대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혁신들을 정확히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징이 무엇이고 그런 레디컬한 이노베이션들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경쟁 환경을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당장 내비게이션 하는 업체들, MP3 업체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망해져. 그런 업체들이 만약 이런 걸 봤을 때 빨리 업종 변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망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컴피턴스 인핸싱,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기존의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이냐 아니면 디스트로잉 하는 혁신이냐. 얘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텔 같은 경우는 386, 486 펜티엄 계속 올라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갔고요. 이런 하드디스크, 이런 자성의 물질과 모터, RPM 들어간, RPM으로 설명되는 모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래시 기반의 SSD로 바뀌면서 이런 기반의 하드를 만들던 업체들은 당장 그 기술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걸로 다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